네, 안녕하세요. SPS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박경근입니다. 본 세미나는 스파르스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로 스파르스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는 희소 표현이고요. 데이터가 희소한 형태를 띠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되게 좀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이긴 한데 만약에 10만 개의 단어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원핫 인코딩을 한다면 애플이라는 단어는 001, 00하고 이제 이 전체의 길이가 10만 개인 이제 0개의 어레이 중에 딱 하나만 1이 되겠죠. 이것은 되게 스팔스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0이 엄청 많은 형태이기 때문이죠. 댄스 리프레젠테이션은 이것의 10만 개의 이제 단어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지 64차원의 단어 집합으로 변환을 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베딩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이제 댄스 상황과 스팔스 상황이 차원이 같다면은 스팔스가 훨씬 더 그 정보를 저장하기에 더 유리하게 됩니다. 더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희소 표현을 어떻게 활용하나? 라고 하면은 이제 신호를 이제 압축하고 그래서 복원할 때 고차원의 신호를 스프레스 신호로부터 복원될 수 있게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겠다라는 것이 스프레스 리프레젠테이션이 연구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목표는 인풋 데이터로부터 딕셔너리를 구성해야 하고 최소한의 딕셔너리 컴포넌트로 이것을 표현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미지 품질 평가라는 이제 IQA, CAV 도메인에서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방법론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DMOS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클수록 이미지 품질이 나쁘고 작을수록 이미지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의 이미지 품질이 오른쪽보다는 좀 더 좋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품질을 평가할 때 이것을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100장의 이미지가 있을 때 이제 20개의 특질을 각각 추출한다고 합니다. 이제 딕셔너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100장의 이미지에서 20개의 피처를 각각 추출한 것의 모든 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1은 첫 번째 이미지에서 도출한 20개의 특성들이고 F2는 두 번째 이미지에서 도출한 20개의 특성들 해서 F100까지 100번째 이미지에서 도출한 20개의 특성들이 있게 되고 이것들을 모두 합해서 어레이화를 시키면은 20 by 100의 어레이가 되고요. 이것이 딕셔너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딕셔너리 안에 100개의 애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애톰이라는 것은 아까 구했던 하나의 이미지에서 구한 특성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1, F2, F100은 각각 다 애톰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20 by 100 피처 벡터가 딕셔너리가 되게 됩니다. 텍스트의 이미지의 품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전에서 가장 비슷한 특질값을 찾는 y값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20개의 특질을 추출하고 이런 아톰들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내면 y값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알다시피 선형 결합으로 이제 어떤 저희가 원하는 테스트 데이터가 있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똑같이 피처를 20개를 추출을 하고 이것이 기존에 추출했던 그 100개의 데이터 중에서 어떻게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는지를 그 식을 세운 다음 이것을 최대한 스펄스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A1, 알파1, 알파2, 알파100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톰의 개수들인데 이 아톰의 개수들이 최대한 0이 많이 되게끔 하는 이런 솔루션을 풀게 되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같이 이것을 풀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컨스트레인 알고리즘, 이제 에런 노멀라이제이션과 같은 라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이제 라벨 값을 모르는 y 값을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지 품질 평가를 위해서 아까 그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기존의 리프레젠테이션의
이제 집합인 즉 딕셔너리에서 최대한 적은 수의 이제 그 스팔스한 이제 데이터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점수값을 출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팔스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란 것은 라벨 값을 모르는 데이터의 y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라벨이 존재하는 학습 데이터의 딕셔너리를 구성한 뒤 아톰들의 선형 조합으로 y 값을 나타내고 선형 개수들이 최대한 많이 0이 되게끔 하는 개수 조합을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스팔스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의 과정입니다. 네, 희소 표현 학습은 이제 딕셔너리 러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레츄럴 이미지가 있고 이를 통해서 학습된 베이시스가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애톰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8 곱하기 8이니까 64개의 애톰으로 이제 데이터의 특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이그젬플로 요 내추럴 이미지의 빨간색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그 부분은 이제 아까 학습된 딕셔너리의 그 각각의 애톰들이 얼마나 스팔스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스팔스하게 나타나게 되고 리프레젠트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적은 수의 베이시스, 그래서 아톰이랑 동일한 얘기겠죠? 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을 이제 딕셔너리 러닝이 스팔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딕셔너리를 어떻게 학습하냐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딕셔너리를 어떻게 생성해야지 스팔스하게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실 텐데요. 오버 컴플리트 딕셔너리라고 해서 기존 데이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아톰으로 구성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버 컴플리트 딕셔너리를 하게 된다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인데요. 오른쪽 위가 이제 원본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아래가 이제 딕셔너리로 이제 오버 컴플리트하게 이제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 데이터의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아톰으로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스팔스 솔루션으로 이제 이것을 새로운 데이터의 선형 개수 중에 0이 최대한 많은 스팔스하게 솔루션을 찾아서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버 컴플리트한 딕셔너리를 찾는 방법이 되겠고요. 근데 이 오버 컴플리트 딕셔너리를 찾는 알고리즘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리뷰 논문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팔스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이 딕셔너리를 찾는 알고리즘별로 세분화해서 리뷰한 논문이 다음과 같고요. 근데 이 알고리즘을 찾아봤는데 사실 저희가 뭐 딥하게 그 알고리즘을 이제 알기보다는 그 알고리즘의 유형을 간단하게 이제 어느 상황에서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보고 그리고 이것을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이제 본 발표에서 소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앞서서 이제 이제 리뷰 논문에서는 이제 신호 변환 방법론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기본 개념 설명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단순한 트랜스폼 도메인 방법론은 이미지나 시계열 데이터를 변환해서 나온 코에피션트를 전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밑에 그림에서 시계열 데이터가 왼쪽 그림과 같이 있으면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0부터 200까지 프리퀀시의 모두를 나타내는 데이터 셋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데이터의 코에피션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딕셔너리 러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스팔스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리전던트한 인포메이션을 제거하게 됩니다. 즉, 저 빨간색 표시된 부분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사실 IFFT를 했을 때도 잘 신호가 복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더넌트한 인포메이션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팔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이 딕셔너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라는 것을 이제 그 중복된 정보를 제거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둬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러닝을 이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유형으로는 확률적 딕셔너리 러닝이 있습니다. 라이클리우드 또는 서우 확률을 최대화해서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메소드 오브 옵티멀 다이렉션스, 맥시멈 포스테리얼 프로바빌리티 메소드 이렇게 세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렇게 확률적 방법론으로 이제 딕셔너리를 찾는 방법이 있고
군집 기반으로 이제 KSVD가 있는데요. 유사한 데이터 포인트를 군집화하여서 솔루션을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클러스터에 대한 딕셔너리를 학습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조 기반 딕셔너리 러닝이 있는데 엘리멘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고려해서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좀 시프트 인베런스 스팔스 기반과 구조적 희소 정교화 기반 두 가지 방법으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 결국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졌을 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알고리즘이 있게 되는데 통계적 모델링이 유효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확률적 프레임워크가 효과적이고 명확한 하위 카테고리가 계층적 구조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구조 기반 방법론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특정 패턴이 있게 된다면 군집 기반 방법론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제 데이터 퓨전을 활용해서 좀 적은 언밸런스된 샘플, 펄트 샘플이 적은 상황에서 이런 어떻게 희소 표현을 통해서 데이터 퓨전을 하고 잘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베어링의 펄트 다이고노시스 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적용한 논문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베어링 펄트 다이고노시스 태스크에서 펄트 데이터 샘플이 적기 때문에 임밸런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작동 환경에서 펄트 샘플이 각각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갖는 공통 딕셔너리를 추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 퓨전 전략을 기존의 데이터 레벨이 아니라 피처 레벨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펄트 클래스의 돔에서 무의미한 피처들을 제거하고 펄트의 식별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논문을 수행한 이제 모티베이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신이 고장난 상황에서는 데이터 수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펄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제 정상 데이터에 비해서 엄청 언밸런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언밸런스된 샘플에 대해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면 오버피팅을 하게 되거나 클래시파이어의 바이어스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펄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정확도가 매우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은 베어링 진동 시계열 데이터를 잘 반영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딕셔너리의 어텀 퓨전을 이용해서 이러한 임밸런스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의 그 모델 정확도가 낮아지게 데이터 언밸런스 때문에 모델의 정확도가 낮아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모든 딕셔너리의 어텀 퓨전을 이용해서 해결했다고 본 연구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스텝입니다. 데이터 획득과 데이터 그룹핑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진동 데이터가 이너 레이스 펄트로 있고 이제 노멀 베어링 데이터가 두 가지로 있다고 하면은 이제 시그널 모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작동 환경이 됩니다. 작동 환경이라는 것은 베어링이 어떤 이제 로드율로 구동이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RPM으로 구동이 되는지 이런 각각의 작동 환경에 따라서 이제 시그널이 어떻게 수집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네, 클래스 1, 2, 클래스 P까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너 레이스 폴트인지 노멀 베어링인지 그리고 아우터 레이스 폴트인지 뭐 볼 베어링 펠트인지 어떤 폴트 유형에 따라서 이 시그널 모드가 달라진 시그널 모드 하에서 이제 어떤 클래스가 어떻게 폴트가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각 시그널 모드별로 딕셔너리와 클래시파이어를 동시에 학습하게 됩니다. 이 수식이 되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첫 번째로 이제 파란색 부분부터 보면은 리컨스트럭션 파워라고 하는데 이제 재구성 오차를 통해서 이제 y 실제 라벨 값과 데이터 샘플 값과 그리고 d와 x 이제 딕셔너리와 스펄스 코에피션트의 이제 그 결합한 매트릭스가 이제 얼마나 차이를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로스식이 구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discriminative power, 이제 분별 로스인데 각
이제 컨디션별로 클래스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클래스를 얼마나 잘 구분했고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각 베어링 런투페일 데이터마다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피처가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구분했냐에 따라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파워 로스가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Q는 discriminative sparse code of all tracking target으로 모든 이제 클래스의 타겟의 트래킹 타겟에 대해서 discriminative sparse code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Q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A는 linear transformation matrix, X는 sparse coefficient로 A와 X의 결합된 매트릭스와 Q의 차이를 통해서 이 로스를 줄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시파이어 러닝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H가 클래스 레벨이고 클래스 레벨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모델과 스팔스 코드의 결합을 통한 이제 라벨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라벨과 클래스 라벨 실제 라벨의 차이에 그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Y new, D new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밑에 보시면은 Y new와 D new와 스프레스 코드의 이제 결합된 매트릭스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학습을 수행했다라고 이 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각 이제 시그널 모드 작동 환경별로 이제 클래스에 따른 딕셔너리가 각 그 샘플, 타겟 샘플마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시그널 모드 1에 클래스 1에도 여러 가지 딕셔너리가 존재하게 되고 클래스 2에도 딕셔너리가 존재하게 되고 클래스 P에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그널 모드 2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쭉 따라가서 시그널 모드 N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딕셔너리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SVD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PCA처럼 그 어떤 것으로 이제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인데 이를 통해서 그 중복된 정보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제 같은 폴트의 딕셔너리를 이제 합치게 되는데요. 이제 시그널 모드에서 같은 클래스의 이제 딕셔너리를 모으게 되고 SVD를 하게 된다면 이제 싱귤러 밸류 값이 이제 각각의 이제 아톰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싱귤러 밸류가 피처 인포메이션을 포함하기 때문에 싱귤러 밸류 값이 큰 거를 이제 선택을 하고 낮은 것을 제거했다고 본 연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클래스 1에 대해서 이제 퓨지드 딕셔너리가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클래스 2에 대해서 시그널 모드와 상관없이 퓨즈된 딕셔너리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 이제 클래스 P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모드 상관없는 그 작동 환경 상관없는 퓨즈된 딕셔너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들이 다 퓨즈돼서 나타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폴트를 아이덴티피케이션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테스트 샘플 YI에 대해서 스팔스 코드도 구해지게 되고요. 각 퓨즈된 P계 클래스별 딕셔너리를 통해서 라벨을 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정확도를 이제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수행이 되는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뭐 당연히 성능이 좋겠지만 이제 언밸런스된 상황에서의 이제 이 퓨즈된 것의 정확도가 이제 향상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교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레이시오가 이제 레이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시오의 옥타입니다.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의 비율이 1대 1일 때, 1대 11대, 1대 31대. 그러니까 비정상이 더 적은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그 비정상의 비율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서 CNN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66%였다가 57%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89%였다가 87%까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밸런스된 비율이 높아져도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잘 떨어지지 않고 분류 성능도 높았다고 본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여기서 89%에서 88%, 87%까지 약간씩 그 비율이 더 높아짐에 따라서 떨어졌는데 SRC나 이제 FDDL은 뭐 초기 정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비율이 낮아져 갖고
이걸 통해서 언밸런스된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좋다라고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정도의 이제 성능을 보였는데 언밸런스된 샘플에 대해서 특별히 이 방법론이 더 의미가 있는지 SRC나 뭐 FDDL에 비해서 이것이 조금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